2024년 7월 22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심주보다는 리뷰 관련주 위주로 지금까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좀 정리할 거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미국에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블루스크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뭐 사이버 대란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센서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OS와 충돌하게 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서 어, IT 관련주가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뭐 해리슨 부통령 후보가 뭐 대통령으로 지금 뭐 후보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든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폭의 매도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865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216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빠질 정도로 하락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개인이 거의 1,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로 던지는데 밑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매수세가 좀 덜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한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거의 1,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1,80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791억, 그래서 2,607억 정도를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매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276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830포인트 부근이었거든요. 이 83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오늘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800포인트 때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테마 및 섹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두 가지 이슈에서 연장선에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테마 및 섹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상승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를 하고요.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데모 오늘 상한가 같고 현대 에버다임 오늘 상한가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상한가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보안주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드린 게 말씀드렸던 대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나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분할이 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역시 가상화폐를 끌어올리는 이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하모니트리,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한화투자증권 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 기자재 상승을 했습니다. SK증권 보고서에서 신조선가지수 상승을 견인한 이슈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트럼프 후보 당선 시 LNG 생산 투자 확대에 따라서 PD에서 FID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LNG 액화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미국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이 종목들이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뭐 상반기에 봐도 뭐 한국 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화장품과 무너질 때랑은 좀 다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역시 최근에 테마로 엮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남북과 뭐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리슨 후보도 역시 북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협주가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남북 경협에 관련된 얘기가 겹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림, 일신석재, 도하엔지니어링, 남관토건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사실 히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종전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재선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이 겹치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한때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2.15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뭐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1.6%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아래 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지선을 이탈을 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GM이 합작법인 얼티엠 셀스가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4.89 거의 5% 가까이 밀렸고요. LNF가 7% 정도 하락을 했고, 리튬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린 뭐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리슨 부통령의 이슈가 이제 대마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항은 아니고 미국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하는데, 미국 내에서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지만 그 안에서 숨은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광밴드와 태광은 원자력 발전과 함께 조선주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보게 되면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무역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은 지금은 보면은 안 된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뭐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계속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있죠. OCI라든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CS윈드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3에서 5%뭐 많으면 8%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나마 반등 나온 게 은행 관련주가 좀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나머지는 게임주가 살짝 상승했습니다. 게임주가
그 안에서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큰 대형주 위주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힘을 써도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소형 기업 중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많다. 이게 아직까지 고금리이기 때문에 뭐 회생을 하기보다는 뭐 돈을 만약에 직원들한테 못 줬다, 그러면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국내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을 발표한 게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한 달이 안 됐는데 상장사 절반이 목표 주가미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만큼 실적이 나오게 되면 국내도 버티겠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만큼 실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은 상승을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상했던 반도체 실적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하향이 조정이 됐다라는 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게 되면 실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에 관련된 것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뷰 종목을 보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총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60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정리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종목들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서 물론 한 번 더 정리 언급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키트, 고영, 뭐 넵튠,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뭐 JYP 엔터, 코어라인 소프트도 사실은 좀 정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정리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보통 손절가를 다 잡아드리죠. 잡아드리는데 이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 드리는데 그 지지를 또 한 번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돌파시 매수가 있고 이렇게 안착을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안착시 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안착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돌파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착시 매수 돌파시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지가 형성되어 있던 게 이렇게 지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저항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냥 깨질 경우는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제가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 중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때가 있어요.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세요. 혹은 안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돌파 시매수, 안착 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죠. 저항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지금 지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지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기에서 잡아드리거나 손절가를 여기에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올라가다 깨지는 이 상황에서는 손절가를 여기를 잡아드리는 거고, 두 번째, 추가 매수하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면 손절가를 여기에서 잡아드린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리안 서킷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저항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또 저점이 하나 형성되었죠. 저점이 하나 형성되었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저점이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죠. 첫 번째 돌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지가 여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13,000, 14,000 뭐 100원, 200원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밀리냐? 뭐 13,500원이 1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13,500원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최근에 거래량이 오늘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14,800원대까지는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여기 14,100원, 200원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리기 때문에 내일 분할로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 만약에 내일 밀리게 되면 13,500원대까지 1차적으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반이라도 좀 줄여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영. 고영도 똑같아요. 이제는 빠르게 차트를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요. 저항이 이렇게 형성됐죠. 저항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영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그런데 그래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11,000원이 있죠. 11,000원. 그러면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2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바로 밀릴 수도 있고 미국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고요. 그냥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11,000원, 12,100원, 2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11,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밀렸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유사할 건데 하반기에는 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엠텍. 블루엠텍은 제가 얘기를 몇 번을 해드렸던 건데 최종 지지를 여기를 잡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탈을 했고 그 다음날 올라왔다가 오늘 저항이 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지금 저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17%밖에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14,650원을 다시 한번 뛰어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14,650원에서 14,700원 위로 뛰어 올라오지 못하는 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5% 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지가 여기죠. 지지가 여기입니다. 오늘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내일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1,550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종목들은 지지선 부근에서 막판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버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DM 코리아,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전 고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물론 아래 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3,200원 위로 못 올라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뭐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는 요거는 사실은 정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기는 좀 애매한데 54,800원을 그냥 최종 손절가로 잡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밀리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에 좀 임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손절이 한 4%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흐름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온 게 스트레이키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00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이 종목도 흐름이 깨지진 않았죠. 전 고점 부근에 있었고 물론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오게 되면 만원 부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7.8%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좀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지지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5% 이상 하락한 종목들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는 여기가 지지였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이 저항이 형성이 되었고 오늘 빠졌죠. 이런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그래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넵튠 한번 볼게요. 넵튠은 지지가 여기였어요. 근데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5,5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이런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얘기를 해드린 게 7월 8일이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손절가를 잡아드렸던 가격이 이탈을 했으면 정리한 거죠, 이날 원래는. 근데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 다음날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중천정 형성되게 되면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날이 아니었으면 이날이라도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날. 그래서 4%, 3%,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선을 지켰냐 이탈했냐를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뭐 4% 손절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가격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4%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단가를 정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방송을 쭉 돌아보시면 4% 잡으라는 얘기도 있을 테고 손절가를 정확하게 드리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오늘 5% 이상 올라간 종목들 빠르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7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7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거는 이 가격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언제 나온 거냐면 7월 16일 날 나온 거예요. 7월 16일 날 나온 거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그 가격까지 안 오고 지금 반등 나오면서 이 가격에 매수가 된 거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 지지 가격이 여기에요.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6,5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1차적으로 더 버텨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500원에서 7만 1000원, 7만 500원에서 7만 1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8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넥스는 갭상승한 거죠. 갭상승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넥스는. 진시스템 저항이 여기 있죠. 이 저항을 지금 못 돌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흐름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흐름이 깨지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요. 제가 매수 타이밍은 7월 9일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격일 거예요. 그런데 조정을 받고 전 고점 부근이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지는 어디 돼 있는 거죠? 여기로 돼 있습니다. 7,900원. 안 깨졌죠?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버티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홈캐스트 전 고점이 이 부근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깨지게 되면서 이거는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반등 나왔죠. 이러면 버티는 거라고요. 자, SY 똑같죠.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고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5,500원에서 5,600원 사이인데, 여기에서 지금 횡보하니까 이런 거는 지금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한미글로벌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았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반등 나오고 버티는 겁니다. 금광공업 똑같아요. 전 저항이 여기였고 저점이 여기였죠. 시장이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4,805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진성 TC 전 고점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7월 15일날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이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러면 샀다라고 하더라도 전 고점 부근이 여기였고 안 깨졌죠. 그리고 올라오죠. 그리고 깨질 때는 절반이라도 일단 던져놓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던지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돌파할 때 리스크 관리 한번 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 100%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현재가 창을 그 순간순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는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탈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해드리는 거고요. 삼광밴드 똑같습니다. 저항 돌파하고 여기 저항 있죠. 안 깨졌죠. 흐름은. 그리고 여기 있고 흐름이 안 깨졌어요. 흐름이 안 깨졌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현대 인프라코어 전 고점, 그리고 전 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정확하게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으로 보지 않고 면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400원에서 8,350원, 3,400원에서 3,35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정확하게 가격을 맞출 수도 없죠.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권 같은 경우도 버티면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이렇게 됐고, 그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거래량 나오게 되면서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선 근처에 있는 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으면 돼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라고 적혀져 있는 건 그냥 정리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제가 빠르게 또 이 안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은 그런 종목 위주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첫날인데 굉장히 좀 힘든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날인데 굉장히 좀 힘든 날이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한 번 더 내일 밀려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비중 축소라도 해놔야지 시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방송 막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당연히. 근데 살아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살아 있어야.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22일 리뷰 앤 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